민망하니까. 자, 첫 번째 내용은 고체. 고체 이야기 할 건데, 고체. 우리 초딩 때 또는 중딩 때 배웠던 게, 여러분, 고체는요, 분자 또는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있어서 딱딱하고요. 분자 간의 인력이 매우 커서 녹는 점이 높아서 잘 녹지 않아서 얘는 이렇게 고체 상태로 녹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고체 상태인 이유는 분자 간의 인력이 매우 커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배웠고요. 얘한테 열을 가하면 입자 간의 간격이 벌어지죠. 열을 가하면 입자 간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액체 상태라고 말을 하고요. 액체한테 열을 더 가하면요. 입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 더 멀어지죠? 그지? 이게 간격이 이제 1이라고 한다면 이 간격은 1837배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지죠. 그지? 약 1800배 정도, 한 1800배 떨어집니다. 엄청 멀어지죠. 부피가 18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액체에 비해서 기체로 바뀌면 부피가 1800배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면 생각할 게 뭐냐면 기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입자와 입자 간의 간격이 너무 머니까 둘 사이에 인력이 있을까 없을까? 인력 같은 건 거의 없겠죠? 그지? 얘도 하나하나가 원자잖아. 잘 봐. 하나하나가 원자니까 이걸 확대해보면 원자 핵이 있을 거고 1차 껍질, 2차 껍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자가 다니는 껍질들이 이 옆에 있는 2번 전자의 껍질하고 겹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거리가 너무 머니까. 하지만 고체는 좀 다를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원자가 가지는 껍질들이 있을 텐데, 이거 다른 말로 전자가 다니는 궤도가 있을 텐데,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궤도가 겹쳐질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체인 경우에는 이 원자가 가진 에너지 궤도가 얘랑 얘의 궤도가 겹쳐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게 바로 에너지 D라는 개념이에요. 에너지 D. 자, 그러면 이 에너지 D 개념을 이 고체 입장에서 한번 써볼게요. 봐봐. 자, 1번 입자, 2번 입자, 3번, 4번 입자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1번 입자는 플러스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 껍질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껍질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이게 둥근 형태지만 이게 좀 이렇게 지평선, 수평선처럼 가까이 가면 이렇게 평평해 보이는 느낌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kop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 이렇게 있을 텐데,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2번 전자가, 2번 원자가 옆에 가까이 붙어 있다는 얘기야.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원자 핵이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2번 원자가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고체는 A라는 고체니까 이 원자와 원자는 같은 종류의 원자죠. 맞나요? 같은 종류의 원자니까 에너지 값들이 다 어떨까? 비슷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같다고 말해도 괜찮아. 에너지 값들이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가지는 에너지 값과 얘가 가지는 에너지 값이 어떻다? 완벽하게 같을 테니까 겹칠 거 아닙니까? 그치? 겹치겠지? 이 에너지 라인이 겹칠 거라는 거야.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라인이 겹칠 거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라인은, 이 궤도는 누가 다니는 궤도야? 전자가 다니는 궤도잖아. 그럼 전자가 다니는 궤도와 또 다른 전자가 다니는 궤도는 어쨌든 전자들이 다니는 궤도니까 서로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합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 궤도가 위의 궤도를 살짝 위로 밀어버리거나 또는 위의 궤도가 아래 궤도를 살짝 밑으로 내려버리거나 해서 겹치지 않고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 라인이 형성이 돼요. 다시 말해서 1번 전자의 에너지 라인을 하얀색으로 표현한다면 2번 원자의 에너지 라인은 얘랑 완벽히 겹치지 않게끔 살짝 비껴서 이렇게 에너지 라인을 형성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자와 전자는 서로 뭐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이 전자와 전자가 서로 싫어한다는 법칙을 이렇게 표현해요.
파울리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파울리의 서로 배타적이다. 전자와 전자는 서로 배타적이야. 배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 라인과 라인이 서로 겹치지 않고 두 개의 라인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3번 원자와 4번 원자도 있죠. 3번 원자와 4번 원자 역시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3번 원자와 4번 원자의 라인도 역시 여기에 이렇게 겹쳐져서 나타날 거다라는 겁니다. 3번을 노란색으로 4번을 붉은 계열로 표시를 해볼게요. 완벽히 겹치지 않을 것이다. 왜? 고체니까 원래는 얘가 따닥따닥 붙어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그리면 얘가 1번 여기 있으면은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에너지 라인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에너지 띠, 그러니까 에너지 선은 더 이상 선이 아니죠. 선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이렇게 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면의 형태로 나타난 이거를 이제 에너지 띠라고 불러주는 거야. 띠라는 말이 선이 아니라 면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띠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에너지 띠 안에는 누가 돌아다니는 띠야?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띠겠죠. 그래서 이 라인 안에서 요 전체 요 뭉탱이 요 띠 안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일단 됩니다. 자, 에너지 띠라는 개념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고체의 이런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 원자가 매우 많을 때 원자가 두 개일 때는 에너지 라인이 두 개 겹쳐 있죠. 원자가 매우 많다면 에너지 라인들이 겹쳐서 이렇게 띠의 형태를 이루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고체니까 그럴 수 있겠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거를 AD 설정해보자. AD라고 하고요. 이걸 BD, CD라고 한다면 AD와 BD와 CD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잖아. 하지만 여기 중간 여기 사이 간격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A, B, C, D를 뭐라고 하냐면 이 세 띠를 허용된 띠라고 허용된 띠. 전자가 있는 것이 허용된 띠다라고 불러주고요. 이 사이 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죠. 이걸 뭐라고 한다? 띠와 띠 사이의 틈, 띠, 틈 또는 띠 간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띠틈 또는 띠 간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원자, 이 고체 A의 경우잖아. 근데 이 고체 또는 원자의 종류마다 이 띠 간격, 띠틈이 다 다릅니다. 어떤 녀석은 띠틈이 되게 넓고 어떤 녀석은 띠틈이 좀 작고 원자의 종류마다 이 띠의 간격은 다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허용된 띠와 허용된 띠 사이에는 누가 존재한다? 띠틈 또는 띠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띠의 구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띠를 좀 단순화시켜 볼게요. 에너지 띠의 구조. 띠를 좀 단순화시키면 원자 핵이 있고요. 첫 번째 띠, 두 번째 띠, 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띠들이 쭉 있을 거야. 세 개니까 세 개까지 그려볼까? 세 번째 띠. 자, 이게 AD, BD, CD를 다시 한번 면의 형태로만 그려본 겁니다. 원자들이 이렇게 막 뭉쳐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때 에너지 띠의 구조에서 맨 바깥에 있는 요 띠 있죠? 바깥에 있는 띠. 맨 바깥에 형성된 요 띠를 원자가 띠라고 불러줍니다. 원자가 띠. 우리 원자가 전자 기억나? 원자가 전자? 맨 바깥을 돌고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했잖아. 맨 바깥을 돌고 있으면서 동시에 화학 반응에도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해요.
자, 원자가 띠입니다. 여기 그럼 전자가, 잘 들어.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원자가 띠에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는 형태를 먼저 생각해 줘야 돼. 자, 문제. 모든 고체는 전기가 통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아닌 고체가 있죠. 아닌 고체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자가 띠에 전자가 있고, 전자가 움직일 수 있으면 전기 통하는 거죠. 전자가 움직이면 전기가 통하는데, 원자가 띠에 전자가 꽉 차 있어. 물론 여기도 꽉 차 있겠죠, 다. 전자들이 꽉 채워져 있는 상태를 상상하세요. 꽉 채워져 있어서, 그 띠에 꽉 채워진 전자가 옴싹달싹 못하는 장면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체는 전기가 통할 수가 일단 없는 거예요, 일단. 자, 그래서 숨통을 좀 펴주기 위해서 띠 하나가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저 위에 이렇게 생긴 띠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이 띠의 이름은 무슨 띠? 전도띠라고 불러준다. 무슨 띠? 전도띠. 이 전자들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서 올라가 샥 올려버립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면 전이 될 수 있잖아요. 전이 다른 궤도로 올라갈 수 있지. 다른 띠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전도띠로 올라가 버린 전자는 자기밖에 없어. 혼자밖에 없어. 이 넓은 띠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어떨까?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통한다? 전기가 통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한다. 여기서 이거 쉽게 올라가 버려요. 그럼 여기가 뻥 비어버리지. 우와! 뻥 비어버리면 다른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야. 그러므로 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들도 움직이게 되어서 전기가 더 잘 통하게 됩니다. 일석이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게 에너지 띠의 구조에서 원자가 띠와 전도띠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이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물질,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봐봐. 자, 고체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 세 가지 고체를 설명할게요. 제가. 고체의 전기 전도성. 세 개 나눈 순서대로 한다면은 첫 번째 도체입니다. 도체는 원래부터 전기가 잘 통하는 고체죠. 원래부터 전기가 잘 통하는 고체라서 저 녀석은 이렇게 띠가 하나 있고요. 바로 그릴게요. 이 녀석이 원자가 띠야. 얘가 원자가 띠라고 한다면, 전도띠가 아예 붙어 있어요. 원자가 띠 위에 전도띠가 아예 붙어 있어. 띠 간격이 있니 없니? 띠 간격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꽉 채워져 있던 전자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전도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시로 아무 때나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도체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도체의 반대말 부도체. 도체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전기가 안 통한다는 뜻인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도 부릅니다. 절연체. 이거는 끊을 절자야. 연결되어 있는 거를 끊어주는 물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전기가 통하고 있는 어떤 전선에다가 절연체를 꽉 박아 넣으면 전기가 더 이상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지. 연결되어 있는 걸 끊어주는 물체. 절연체라고 기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절연체, 부도체입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 자, 원자가 띠가 얘라고 한다면 똑같이 얘가 원자가 띠라고 한다면 전도띠가 약 있어요. 엄청 멀리 있습니다. 전도띠가 너무 멀어. 띠 간격이 어때요? 띠 간격이 너무 큽니다. 띠 간격이 너무 커서 웬만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이상 여기 있는 전자들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올라가기 어렵다. 전기를 가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자들이. 큰 전기를 가하면 올라갈 수 있긴 해요. 가능합니다. 고무장갑 전기 안 통하죠?
근데 피카츄가 와가지고 200만 볼트야! 이러면 전기 통한다니까. 적절한 예가 된다.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안 할게요. 자꾸 이러면 점점 재미없어져요. 지금도 재미없나요? 네. 너무 팩폭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띠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는 전기가 잘 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전자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땐 전기가 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도체 또는 부도체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걸 발견해낸다. 발견한 거야. 발명해낸 게 아닙니다. 발견한 겁니다. 자, 이 물질은 특이하게 이게 원자가띠인데 이 전도띠가 아주 적당한 위치, 이 정도의 전도띠가 형성되어 있는 물체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평상시엔 전기 안 통해. 평상시엔 전기 잘 안 통해, 그지? 어쨌든 이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근데 아주 약간의 에너지, 아주 약간의 전기 에너지 또는 아주 약간의 열 에너지 같은 에너지를 살짝 공급하면 전자들이 위로 튀어 올라가서 전기가 통합니다. 평상시엔 전기 안 통해서 부도체처럼 활동을 하다가 약간의 스위치처럼 에너지를 틱 넣어주면은 전기가 술술술 잘 통하는 물질. 내가 마음대로 전기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 물질의 정체가 뭐야? 반만도체. 이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만도체, 도체와 부도체 절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발견했다고 했으니까 어떤 물질이 반도체의 재료이냐 기억해야 돼. 바로 Si입니다. 누구야? 규소. 다른 말로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반도체를 만든 겁니다. 실리콘으로 반도체를 만든 지역의 이름, 그게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모든 IT 기업들이 몰려있다는 그 실리콘밸리.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애플 본사, 구글 본사 모두 실리콘밸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 기업의 성지죠, 성지. 실리콘. 그 실리콘이 이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이 14번이잖아. 14족이고, 그지? 실리콘과 같은 족에 속해 있는 저마늄, 다른 말로 게르마늄이라는 녀석도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물질이 발견되었고, 띠간격이 어떻다? 매우 적당하다. 그다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는 물질이다 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있죠? 이게 띠간격이 조금 적은 거 얘기하고 있고, 저련체는 이게 너무 커서 이제 이동이 좀 안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저 게르마늄이 그 팔찌 만들 때 그 맞아. 게르마늄 팔찌 맞아. 게르마늄 팔찌.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체온에 의해서 에너지가 공급되면은 이제 전기가 통하는 거지, 팔찌가. 전기가 통하는 팔찌가 되었다가 평상시에 또 안 통하다가,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막 왔다 갔다 바뀌니까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자, 용어 정리 하나 하고 그 다음 내용 3번 전기 전도로 갈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이거야.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위로 휙 올라가면 얘가 되게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랬잖아. 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자유전자. 이제 자유야.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라 불러주고요. 전자가 올라가고 난 요 빈자리죠, 빈자리. 빈자리는 그냥 비어있는 구멍이죠. 그치? 근데 이 비어있는 구멍 때문에 옆에 있는 전자들 입장에서는 구멍이 비었네?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죠. 전자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라 그래서 전자가 좋아하는, 다시 말해서 마치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듯한 구멍이라서 이 구멍을 뭐라고 한다? 구멍 공자 쓰는데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구멍에서 양공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한다고? 양공. 올라간 전자 뭐라고 한다고?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이 책에서 양봉이 형성되고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형성된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양공은 실제로 플러스가 아니에요. 전자가 들어가는 그냥 빈 공간일 뿐입니다. 근데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거죠. 실제 플러스는 아니지만 그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판 정리 한번 하고 전기 전도도 바로 갈게요. 오늘 진도 많이 나가는데 인정이 안 좋다냐. 재미는 없지만 이해는 되죠? 좀 삐졌어. 전기 주면 다시 들뜨나요? 나 들떠. 나 되게 쉬운 남자야. 금방 들떠. 자, 이상한 기호가 나와있죠. 전기 전도도. 자, 이거 읽을 줄부터 알아야 되는데 전기 전도도 해서 봐봐. 육자 비슷해. 육자 이렇게 비슷하죠. 육자 비슷하죠. 이렇게 있어 이거. 육자 비슷하게 써있는 저것을 시그마라고 해요. 시그마. 옛날에 이런 말이 시그마 6? 약간 6처럼 생긴 시그마 6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시그마라고 읽어요. 전기전도 시그마. 아무튼 이상하죠? 제가 아는 시그마는 이렇게 E자 모양인데. E자 모양? 수학. 수학에서? 똑같은.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얘를 시그마라고 읽어주고 시그마라고 읽는 게 수학에서의 시그마는 찾아볼게요. 뭐가 다른지. 과학에서의 시그마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시그마를 읽고요. 자, 이 전기 전도도라는 건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잖아. 잘 봐. 전기가 잘 통한다. 즉 전기 전도도가 크다라는 말은 반대로 전기가 잘 통한다는 말이지. 전기가 잘 통하려면 잘 들어 전기를 통하지 못하게 막는 저항은 작아야 됩니다. 맞죠? 전기 전도도가 크려면 걔를 막는 저항 값은 어때야 한다? 작아야 합니다. 저항이 작아야 전기가 잘 통하지. 이게 포인트예요. 핵심입니다. 전기 전도도를 결정하는 건 그래서 전기 저항이 결정을 해요. 전기 저항. 자, 이제 저항 얘기를 배경 지식으로 저항 이야기를 할 거예요. 으악!